네, 안녕하세요. 성원대학교 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AI 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어떻게 초대됐을까 하는데 좀 약간 다른 관점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원래 이제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학회 회장도 하고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저도 AI 공부하면서 이 블록체인하고 AI는 또 어떻게 뭐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인데 이제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챗GPT가 우리의 그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직업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유럽의 이제 전래 동화인데 있지 않습니까? 마술키 아저씨. 그래서 이제 어느 그 마을에 이제 쥐가 너무 많았어요. 고민이었었는데 쥐 퇴치에 들어갔더니 어떤 그 키리 아저씨가 이제 키리를 보니까 쥐가 다 쫓아서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다 됐구나라고 해서 그 마술키리 아저씨를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우유를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그 쫓아가서 이제 마을에 큰 재앙이요. 뭐 그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챗GPT에 대한 어마어마한 참사들, 뭐 우리의 지금 뭐 직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정말 우리가 이제 장기 비서스가 하는데, 그런 것들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그럼 또 이것이 되는데 어떤 이슈는 있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좀 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챗GPT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실제로 오픈 AI의 그 CEO인 그 샘 알트만은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little bit scared. 좀 걱정된다. 자기 이거 내놨지만 자기도 본인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는 내용 중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뭐 대개 한 40%의 답은 좀 그래도 그 팩트 기반에 굉장히 그럴싸한 답들을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한 80% 이상이 어떤 그 디스어로드 콘텐츠, 이거 갖다가 뭐 그 어떤 허가받지 않은 내용들, 그러니까 뭐 출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막 답이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바이어스된 내용이라든지 뭐 잘못된 내용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굉장히 쉽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이걸 내놨지만 이제 걱정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데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그 기사 나온 것들을 이렇게 조금 좀 살펴보니까 그 오픈 AI에 대한 그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챗GPT는 당연히 롱앤서를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롱앤서가 그냥 뭐 하고 이건 잘못된 거고 또 트레인 시키면 또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그런 메디컬 어드바이스를 준다든지 뭐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뭔가 롱앤스가 갔을 때는 정말 우리 사회에 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뭐 그 알트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바이어스된 그런 답변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픈 AI가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안에서 오픈 AI가 지금 뭐 챗GPT가 뭐 답을 주는데 뭐 이제 이런 걱정이죠. 도대체 얘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그냥 얘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뭐 믿고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또 엄청난 그런 우리의 센세이셔널한 어떤 답을 주는 이면에는 뭐 그런 이슈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챗GPT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또 새로운 인터넷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변화를 저는 본 것이 바로 웹 3.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웹 3.0 뭐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1.0, 2.0, 3.0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은 초창기에 우리가 그냥 그 인터넷으로부터 그냥 뉴스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그런 시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그 참여자들이 그냥 정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터넷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뭔가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구글, 페이스북, 여러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웹 2.0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웹 3.0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3.0 이야기가 나오냐? 그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문제는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이 2.0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인터넷이 편리해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룡 같은 플랫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페이스북 등등의 공룡 같은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얘네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이 전 세계 사용자가 한 25억 명 있다고 그러는데 25억 명이 친구 맺고 글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이 뭐 너 이거 네 거야 뭐 이런 거 인정합니까? 다 자기 거잖아요. 모든 소유는 다 내 거잖아요. 왜냐면 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제 반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여기 뭐 이제 멜론 박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멜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음악도 듣고 뭐 이러고, 제가 이제 어떤 음악을 들었고, 뭐 내가 어떤 구매했고, 이런 거 멜론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또 딱 멜론 딱 키면은 뭐 오늘의 수용님을 위한 믹스 뭐 이런 거 서제션 해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좋은데, 제가 보니까 뮤직박스가 또 요즘 또 값도 좀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플랫폼 가서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뮤직박스를 옮기는 순간, 뮤직박스는 제가 그동안에 뭐 구매하고 들었던 그 음악의 리스트를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음악 듣고 사고 외웠던 행위는 다 저의 행위잖아요. 이건 제 데이터잖아요. 근데 다 멜로디 갖고 안 주잖아요. 사실 제가 듣고 있다가 또 뮤직박스 갖고 또 내가 보이다 야, 내 이동안에 내가 했던 활동이야 알려주고 또 그런 서비스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그 소유권, 우리 인터넷상에서의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3.0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쓴 글들, 내가 활동한 내용들, 데이터들 이제 참여자들에게 그 권리를 주고, 그 참여자들 그로부터 나타난 이득들을 서로 쉐어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게 바로 3.0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웹 3.0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권리와 소유 및 보상이 보장되고, 거기서 유통되는 정보나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데, 독점적 플랫폼에서 탈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터넷이 변화하는 거, 이것이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물론 지금 웹 3.0 쪽에 그 서비스하는 그 플랫폼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막 꼬물꼬물해서 워낙 그 우리 2.0의 그 공룡 같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은, 제가 우리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설명하면서, 야, 네가 활동보다 네 거 아니야? 너 이런 서비스 갈래? 저도 좀 옮길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AI 얘기하다가 같이 생뚱하게 이제 3.0 얘기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우리의 인터넷이 어떤 그런 그 플랫폼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치 쓰레기 덤프하듯이 막 그냥 글 올리고 막 정보를 갖다가 막 덤프해서 있는 그런 이 센트럴라이즈되어 있는 웹 2.0의 플랫폼에서 이제는 내가 내 정보, 또 내가 그 만든 정보들, 내가 보장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그런 정보들이 웹상에서 무수하게 인터커넥션 돼서 그 연결되어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되어 있는 데이터의 장으로 우리 인터넷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변화된 인터넷에서의 챗GPT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습들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막 너무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창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좀 실내 AI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실내 AI에는 밑바닥에는 바로 웹 3.0의 인터넷이 받쳐줘야지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누가 만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소유권이라는 건 분명하고 그것을 갖다 가지고 뭔가 리즈닝해서 답을 낼 때는 이거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에 투명한 그러한 인공지능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레이어를 만들고 이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것이 일단 대학 안에서 그런 것들 해보자. 그래서 대학에서 각자의 학생들이 만든 이 보트들, 학생들이 활동한 내역들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으로 다 인증하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리즈닝을 해서 이제 어떤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대학 안에서의 어떤 이 AI와 웹 3.0의 융합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 좋은 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웹 3.0 중에는 학생들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프로젝트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쭉 하잖아요. 내가 뭐 컴퓨터 학생이라고 그러면 뭐 내가 그 1000라인짜리 코딩을 해봤고 내가 또 어느 세미나를 참석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인증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소유자는 누구라는 것이 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자기 학생의 디지털 직업에다 쫙 모아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대학 4년간의 자기 활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챗GPT 이용하면 내가 삼성전자 그 무선 사업부에 내가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는데 내 SPT로 자기소개서 써줘 그러면 정말 근거 있는 소개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출하면 그것을 딱 보면 야, 이것의 근거는 여기에 있고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신뢰하는 그 AI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학교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것이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뭐 한 거 알면 사실 회사가 너 어디 학교 나왔어? 학점과 이거만 하는 이유는 그 외에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장하는 데서 믿을 수 없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무슨 있었으면은 뭐 조민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 안 했다 이거 싸울 필요도 없다. 다 그렇게 증명되고 하는데 뭘 그 싸우는 거야. 그런 얘기도 이제 농담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웹 3.0과 AI가 좀 결합해야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고 또 웹 3.0을 기반으로 보상을 통한 정보의 가치 측정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그런 어떤 개인들이 만든 그런 자료들 이런 것으로 이제 딱 리즈닝하면은 개인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상상입니다만, 야, 웹 3.0이 그 AI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라고 물으면은 챗GPT는 그 개인들이 만든 그런 이 내용들을 쭉 리즈닝해서 그런 걸 제시할 것 같아요. 무료 답이 있고 500원짜리 답도 있고 1000원짜리 답도 있습니다. 뭘로 하실래요? 그럼 내가 조금 더 돈을 쓰고 싶으면 1000원짜리 답을 갖다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왜 1000원을 내야 돼요? 개인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이거 돈을 받고 주고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래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거대 AI 산업의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개인의 리소스, 그 리소스 안에는 글, 경험,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자산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챗GPT 이런 거 제공하고 하면은 그걸 또 보상받는 거죠. 우리 기자님들의 그 기사들, 글들 이런 거 막 그걸로 스크롤링 되고 하면 다 그걸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글 쓴 사람들은 점점 자기 수익이 높아지고 별별 없는 글들은 자꾸 사장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수익권과 사업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어떤 챗GPT와 같은 거대 AI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그런 그런 그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한번 선점해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챗GPT에 열광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챗GPT 만들 수 있겠습니까?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시장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웹 3.0 기반의 데이터 시장 만들어서 먼저 실험해보고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해보는 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 우리 산업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을 좀 같이 합쳐서 뭔가 좀 우리가 2년 앞선 모습들 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